오늘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성 신부전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만성 신부전을 앓는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몸이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기 같은 거를 많이 드시고 오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나 이제 복날 같은 때는 개고기라든지 뭐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장어 같은 거를 어디서 고아서 왔다, 이런 걸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이렇게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갑자기 신장 기능이 뚝 나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기 섭취가 많은 것 자체가 크레아티닌을 조금 올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근육의 노폐물이 바로 크레아티닌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근육이 바로 동물의 고기와 성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의 고기에도 크레아티닌이 들어가 있고, 따라서 크레아티닌이 많은 고기를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크레아티닌의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를 꽤 좀 자주 봤어요. 실제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고기 섭취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고기를 섭취해야 되는지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임상 데이터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소규모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스터디들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이제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여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고기를 이 정도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기 섭취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지금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현재까지의 연구, 그리고 임상 관찰, 그리고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고기 섭취를 왜 제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의 제 1번은요, 단백질 섭취는 생명활동의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에서 단백질을 끊어야 좋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단백질을 완전히 끊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학에서 세포나 생명활동의 빌딩 블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빌딩 블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도한 섭취는 문제가 된다. 왜 과도한 섭취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원칙 두 번째인데요.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노폐물들이 결국에 신장에서 걸러져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장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점점 약화됐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기 섭취를 끊는다고 해서 신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신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를 끊는다고 해서 내 신장병이 기능이 정상이 될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혹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어느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가 사람마다 허용의 폭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단백질은
우리 인체의 빌딩 블럭,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몸집이 크면은 단백질 요구량이 올라갈 것이고 체격이 작으면은 단백질 섭취 요구량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은 체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단백질 요구량이 높을 것이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들은 단백질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만 단백질을 제한해서 먹도록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신부전에서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는 더 줄이라고 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좀 더 허용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부전 초기일수록 단백질 섭취량의 허용폭은 증가하겠고요. 신부전 말기일수록 단백질의 섭취를 좀 더 제한하자라고 하는 권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자기 체중 곱하기 0.8에서 0.5g 수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자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권고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요. 만성신부전은 5기까지 존재합니다. 1, 2, 3, 4, 5기가 있는데 1, 2기는 사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백뇨가 나오지 않으면 신부전으로 보기 좀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크레아틴이나 사구체 여과율에 이상이 생기는 단계는 만성신부전 3기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 2, 3기인 경우에는 경한신부전이 되고요. 4기, 5기인 경우에는 신부전의 기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 2, 3기의 신부전인 경우에는 자기 체중 곱하기 0.8 정도의 그람수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기, 5기인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줄여서 자기 체중 곱하기 0.6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하라라고 권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적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에 보면은 실제로 신부전 환자를 하더라도 하루에 0.5 곱하기 자기 체중 그람수 정도 그 이하의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사망률이 올라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에 근거해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자기 체중 곱하기 0.5g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어떤 것이 될까? 어떠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인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 인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인 수치가 높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 뼈가 삭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 골병증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인의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포타슘, 칼륨의 함량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의 함량이 적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소금의 함량이 적은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저염식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 기준에서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계란 흰자, 그리고 물고기, 그 다음에 순살코기류, 닭고기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순살코기인 경우에는 인의 함량도 낮고요. 지방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아무래도 인 성분도 적고요. 다른 여러 가지 지방 성분도 적은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단연 두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에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덜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 환자한테도 식물성 단백질 두부 같은 것이 훨씬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안 좋은 단백질 섭취원은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에는 공통적으로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제품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이 동물의 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인 고기라든지 가공육 같은 경우에도 소금이나 아니면은 인 함량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때 과연 단백질 양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쉽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각 고기마다 부위별로의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쌀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쌀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쌀의 종자마다 단백질 함량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수 쌀인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100g에 6% 미만이 되겠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쌀도 존재합니다. 그런 쌀들은 100g당 거의 한 9%에서 10% 정도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단백질 여가가 낮은 밥으로 골라서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대략 100g당 약 25g 정도가 단백질이 되겠고요. 계란인 경우에는 100g 기준으로 12g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한 개가 한 60g 정도 된다고 보면은 계란 한 개당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한 7g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드시는 단백질 양들을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라도 부위마다 이제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신장 환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단백질 섭취 자체가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아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끊는 것만으로 신장이 좋아지진 않는다. 네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단백질 공급원에는 계란 흰자라든지 순살코기류, 두부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을 국가식품 표준 성분표를 찾아봐서 몇 g이나 먹는지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양을 알아봐서 거기에 맞게 단백질 함량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권고는 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적어서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많이 권고가 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